내 방식의 재테크,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첫 월급을 타고 처음 적금을 들 때는 통장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꿈을 꾼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하리라 결심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많다. 꾸준히 적금을 들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 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적금을 들 돈이 없다. 심지어 적금을 깨야 하는 순간도 있다. 저축도 재테크 중에 하나다.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불려나가는 방법으로 저축만 하는 게 없다. 절대 원금을 잃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은행 이자는 1%를 넘기도 힘든 수준이다. 세금 우대니 카드 혜택 등을 모두 합해도 1%가 조금 넘는 정도다. 월 100만 원씩 1년짜리 적금을 든다 한들 이자 수익은 10만 원 남짓이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로금리를 향해 가는 지금은 종잣돈도 투자 수익률로 불려야 한다. 사람들은 왜 재테크를 할까? 자산을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 그래서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한다. 떨어질 때 사서 오르면 판다는 전략이다. 부동산도 사고 파는 시점을 잘 잡으면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저축해서 모으려면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돈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가 하락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부동산은 지금 규모가 커서 팔기도 쉽지 않다. 대출까지 받아서 쏟아 부은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한 그 시점을 잡기 힘들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재테크가 아닌 비즈니스 영역이다. 주식을 100만 원에 사서 1000원에 파는 것이나 휴대폰을 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것이나 지우개를 1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것과 같다. 생산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다. 재테크는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창이 아니라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장사나 사업으로 번 돈을 지키는 방편이다. 왜냐하면 경기 호황이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호황과 불황이 교차해서 나타난다. 재테크는 호황보다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불황의 재테크가 성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창처럼 쓰려고 한다. 방패를 창으로 휘두르다 보면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노출되고 만다. 내 자산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에 더 잘 되는 불황형 사업은 경기 호황일 때가 리스크다. 전반적인 경기는 호황이지만 내 사업은 소외된다. 그렇다면 내가 방패로 삼아야 할 것은 경제가 호황일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품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만 동반 상승하고 불황에는 아주 취약한 사업이라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재테크는 내 삶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패로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고르고 토대를 가진 다음 기둥을 세워야 한다. 그처럼 재테크로 기반을 닦아놓으면 경기 불황에도 잘 버틸 수 있다. 내가 절약하는 이유, 현대자동차 더 뉴그랜저 광고가 떠오른다. 취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튜브만 하던 아들이 그랜저를 몰고 온 것을 보고 어머니는 성공한 기여라며 춤을 춘다.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박 차장이 타고 온 그랜저를 보고 동료들은 부러워한다. 20, 30대가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니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BMW나 벤츠 같은 고급 외제차를 보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런 차들은 월 유지비가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게다가 차값을 할부로 한다면 월 200만 원은 거뜬히 나갈 것이다. 웬만한 사람의 연봉이다. 자산 관리사들은 월 수익의 30%를 적정한 차량 유지비라고 본다. 월급쟁이라면 연봉 1억은 되어야 외제차를 굴릴 만하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과시하고 싶기 마련이다. 소비는 일종의 본능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작용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다. 사업하면서 온갖 멸시와 우려를 받았으니 부러움의 눈길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때 내가 타고 다니던 차는 국산 경찰 A였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끌고 다니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대충 짐작할 것이다. 한 번은 차를 끌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거의 부딪히기 직전이었다. 차가 작아서 못 봤나 싶어서 경적을 올렸더니 버스 기사가 창문을 열고 욕을 퍼부었다. 도로에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고 곧장 달려간 것이 BMW 대리점이었다. 차 할머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할부금을 내고 레일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산 것이 3GT였다. 짐을 싣는 용도로 쓰면 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꼼꼼히 알아보지 못했다. 그 차를 샀을 때 주변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 벤츠를 사지 그랬냐? 가솔린 차를 사지 왜 디젤 차를 샀냐? 더 많이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 가격에 샀냐 등등. 그야말로 BMW를 플렉스해버렸으니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레일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 충분히 돈을 버는데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영원히 성장할 수도 영원히 돈을 벌 수도 없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인기도 식을 것이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에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카드 대금은 대부분 배송용 박스와 뻑뻑이를 사는 비용이다. 네이버 페이 카드를 쓰면 사용 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아내에게 받아서 쓰는 용돈은 한 달에 80만 원이다. 그렇게 쌓인 포인트와 남은 용돈으로 테스트 제품을 사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시도한다.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1년 만기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다. 1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서 금융이나 실물 경제, 재테크, 마케팅 등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바탕으로 기회를 찾아 모은 돈으로 시도해본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무런 기회를 찾지 못했다면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작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은행 이자를 받기 위해 적금을 넣은 것이 아니다. 왜 더 치열하게 수익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투자하지 못한 돈은 다시 예금을 들고 1년 동안 수익의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기회를 찾지 못하면 만기에 얼마 되지 않은 이자를 얻을 뿐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만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지 않는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수익을 낼 때 돈이 제 역할을 한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수단이다.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돈의 가치를 인지하면 흥청망청 쓰지 않고 모으게 된다.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소비는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 포기를 포기하는 법.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의욕도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 나는 매일매일 사라지는 의욕을 붙잡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목표를 한 문장씩 적었다. 대부분 돈,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이면 전날의 의지력은 싹 사라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지만 억지로 도전했다. 그렇게 나는 의지력을 붙잡고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명료한 답을 찾고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목표의 부재에 있다. 목표가 없으면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눕게 된다. 목표 없이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처럼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쓰러져 있고 싶다.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움직이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나의 지도에는 오아시스가 없었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임의의 숫자가 나온다. 단순히 주사위만 던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사위를 던지는 공간이 카지노라면 어떨까? 그 순간 매우 흥미로운 행동으로 변한다.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왜 공부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금방 실증이 난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야만 나의 행동을 타인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의지력, 열정, 행동력, 도전 정신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술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듯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력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추진력과 행동력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저병으로 50m 왕복하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먼저 발차기와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물의 저항을 줄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연성과 근력,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 등을 키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경영자들의 성공담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힘들다. 너무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벽으로 작용한다.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다. 특히 소확행과 같은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통용되는 시대에 열정, 끈기,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면 별난 사람 취급받고 싶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은 돈확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의지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팔의 근력을 키우고 싶다고 하자 상체 근력을 키우는 때는 턱걸이만 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턱걸이 하나를 하기도 힘들다. 내 의지력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스스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문틀에 고정한 철봉에 설치해서 연습한다. 처음에는 폴업 밴드나 의자를 받치고 하면서 조금씩 턱걸이 횟수를 늘려나간다. 의지력이 약하다고 주례 포기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다. 우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법을 정한 다음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면 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의자를 딛고서라도 턱걸이를 해보자. 턱걸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받침대도 없이 10개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좌절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